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학 이론편을 약 40여 강에 이끌어서 42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먼저 진도 진행에 앞서서 사회복지학의 분포, 또 사회복지학의 교과 편제, 사회복지학의 비중을 우리가 한번 간추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회복지직에서만 필요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접근하는 사회복지 직렬도 사회복지 직렬의 핵심 과목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보직에서도 역시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보직에 응시하는 분들이 사회복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만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초 영역, 또 그런가 하면 정책 및 행정 영역, 그리고 실천 영역, 그리고 강론이라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이렇게 교과를 편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으로서는 정책 및 행정 영역과 실천 영역에서 주된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자의 이 출제 비중을 보면 실천 영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알아주시면서, 저도 이 강의를 할 적에 이 정책과 행정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이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를 우리가 먼저 개괄을 해보면, 연역적으로 먼저 개괄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 교재는 제1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1편 사회복지 기초편을 넣어놨습니다. 사회복지 기초.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에서 이 사회복지의 정의의 영역과 사회복지 발달사의 영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사회복지란 무엇이냐, 또 사회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회복지의 관점은 어떻게 변화해 갔느냐라고 이런 것이 쭉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해 본다면 틀리라고 하기보다는 맞으라고 하는 긴장을 푸는 문제로 출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든 간에 보통 이 출제가 될 적에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는 당락을 결정하는, 보통 3문제 정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서너 문제, 소위 10에서 20% 정도는 보통 긴장을 푸는 문제로, 그리고 약 60% 정도가 소위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격서에서는 당연히 맞아야 하는 문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초편에서는 주로 어떤 틀려진 문제보다는 긴장을 푸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편에서는 이렇게 정의와 발달사에서 한국의 복지사, 한국의 복지발달사와 그리고 서양의 복지발달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출제 비중은 극히 약하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이론 배경으로서 본 수업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참고용 도서로서 여기에 인행사 영역을 첨가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한 문제씩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피곤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옛날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편에서는 정책 및 행정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정책편에서 우리는 이 정책과 법제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사회보장기본제도 및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보험 관련 법률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법률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련된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연계법,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을 또 다루게 될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돼서는 보험료 징수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같이 다루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는 정책 및 법제가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제 보면은 정책이란 말보다는 보통 다음 제도에 대한 또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주로 법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조에 관련되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규제에 의하자면 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도 곧잘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교재와는 관련 없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영역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보통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특징이나 필요성이나 이걸 쭉 정리를 하겠지만, 동시에 조직행정론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재무행정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또 그런가 하면 인사행정에 관련된 슈퍼비전이라든지 이런 행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행정편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조직행정론과 재무행정론에서 꼭 출제가 하나씩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이 행정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영역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영역을 바로 여기에다 같이 합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책과 행정 영역을 2편으로 하고 있고, 제3편에서는 실천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 목차를 적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회복지 실천 및 실천기술론과 실천 및 실천기술론과 더불어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사회복지 조사론을 여기에 같이 합찬시켜 놨습니다. 근데 보면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도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진다. 종래는 그냥 표본 조사 정도에 이렇게 다루고 있더니, 요즘에는 소위 조사 설계 또는 연구 설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 연구 설계에 대해서 출제된 걸로 볼 적에 상당히 조사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나 출제위원 선임이 좀 잦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4편에서는 소위 강론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영역으로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각각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론과 또 각종 의료 사회사업, 학교 사회사업, 산업 사회사업 또는 교정 사회사업 등 이런 사업 등의 개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재를, 바로 이 교재에 의해서 이 진도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용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는 범위에서 엑기스는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지금 내가 전체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진행을